화면은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 가운데 좀 몇 개는 초록색에 얼룩덜룩 하기는 하죠. 그 중에서 XRP가 오르는데 근데 뭐 짙은 또 초록색도 아니에요. 2% 정도 오른 거니까 상당히 좀 아쉽다. 그렇게 바라던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고작 이거라니, 시기가 또 하필 이럴 때 돼가지고 너무나 아쉽다. 그러니까 지난번 헤데라도 승인했을 때 그래도 헤데라는 뭐 짙은 이 초록색을 보였었는데 그 정도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이 이제 출시일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비트코인부터 보면서 하나 대 하나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가 딱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 5시 이후로 해가지고 점차 상승을 해가지고 밤 11시쯤만 하더라도 이 105K를 살짝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살짝 넘어서서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오는 건가 했는데 바로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는 100.8K인가요? 100.8K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셧다운이 해제가 됐다라는 게 나오면서 살짝 올라가는 듯 했으나 현재는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셧다운은 상승의 재료는 아니었다. 셧다운 해제가. 이미 이때가 아니죠. 일봉으로 보시면 요때 이제 그 셧다운 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막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요때 지금 올랐었기 때문에 해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상승이 나올까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일봉으로 봤을 때 300일선 어제도 좀 다시 뚫으려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선 이 300일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봉 기준으로 보면은 뭐 양봉이긴 하지만 0.26%니까 뭐 의미 있는 상승폭은 아니고 어쨌든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봉 이 캔들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아슬아슬하게 지금 아직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101.3K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밀리는 거니까 뭐 꼬리 기준으로 한다면은 98K, 98.9K 한다 하더라도 이제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1.3K 아래로 가면은 이제 조금 더 불안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셧다운 해제되면 다시 상승 나올까 했을 때 약간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다를까 지금 그런데 당장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셧다운 해제가 공식적으로 됐어요. 그죠? 종료 됐다. 오늘 12시 25분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이제 1시간도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 TGA, 이게 TGA, 그러니까는 미국의 재무부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계좌에 돈을 이렇게 쌓아두고 이제 여기서 돈을 풀면서 이제 재무부가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중에 재무부가 돈을 쓰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건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7월 달 이후로 해가지고 이 재무부의 이 계좌가 TGA라는 계좌가 이렇게 지금 쌓였어요. 근데 지금 이 쌓인 것이 이때보다도 살짝 높죠. 지금 2024년 4월 달보다도 더 높은 상태다. 그래서 이 계좌가 지금 그러니까 셧다운 때문이라도 돈을 쓸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7월 달부터도 점점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월 달을 보시면 7월 달, 그러니까 뭐 TGA 계좌 때문에 뭐라고 보기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7월 달에 지금 이때 이제 고점을 찍고, 물론 이렇게 했지만 이때 고점을 찍고 어쨌든 좀 하락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 TGA 계좌가 지금 7월 달 이후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일단 미국 정부 재무부에서는 돈을 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안 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셧다운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간 못 풀었던 그 돈들을 지금부터는 풀 수 있겠죠. 지금부터 풀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계좌의 잔고가 점점 내려갈 겁니다.
이 잔고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 일부 자금들은 이제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셧다운 해제가 됐다고 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TJ 이 잔고가 높아진 만큼 다시 떨어지면서 재무부가 돈을 풀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문제죠. 시간만 좀 기다리면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하나의 주제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분명한 건 시즌 종료는 절대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이제 요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양적 완화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큰 위기가 와야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 2020년 3월달 코로나 때처럼 큰 위기가 와야지 양적 완화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의 인물로 이 연준 의장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연준 의장은 손쉽게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 연준 의장 후보 해가지고 총 5명 중에 누가 가장 유력한지 말씀드렸죠. 이 케빈 헤셋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해가지고 트럼프의 핵심 참모고, 또 성향이 매우 비둘기파, 그러니까 그냥 비둘기파가 아니라 매우 비둘기파, 그래서 재정 통화 동시에 완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돈 푼다는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케빈 헤셋이고, 그래서 이 표도 보여드렸어요. 각 후보별 시장 영향 예상표. 그래서 케빈 헤셋이 된다면 지금 강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 QE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뭐 주식시장도 상승, 성장주, 테크주 강세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자산도 강세,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제 강세로 갈 것이다.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지금 강세, 여기는 뭐 상승이에요. 크리스토퍼 월러는 상승인데 여긴 약세, 강세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은 좀 가능성이 많이 낮은 분이죠. 어쨌든 이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되기만 한다면 양적 완화가 쉽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산 시장, 특히 암호화폐 시장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케빈 헤셋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백악관의 헤셋이 25bp 금리 인하가 더 현실적이다라는 이 기사가 오늘 새벽 2시 48분에 나왔어요. 백악관의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헤셋은 연준이 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며 25bp 인하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FOMC 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금리 인하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파월 의장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연준 의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수락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딱 말씀드렸는데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또 자신 입으로 자기가 연준 의장직을 할 마음이 있다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더욱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연준 의장이 이 케빈 헤셋이 된다면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종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 규모가, 이것이 이제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QT 때문에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한 9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한 6조 달러까지 줄어들었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자산 시장이 더더욱 버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버블의 종료는 암호화폐 시장에 버블이 나타나고 꺼져야 진짜 버블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버블이 뭐 완벽히 생긴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찐바닥이 나왔고 반등의 시작이다, 이제 찐바닥이 나왔고 반등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무엇으로
진짜 찐바닥이 나왔고 반등으로 볼 수 있나? 뭐냐면 지금 보시면 고점을 찍고 조정장을 겪고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10월 10일 날 대청산 이벤트, 이때 10월 10일 날 이때 이게 나타나고 나서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최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까지 얼마나 흘렀느냐?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40일 정도 됐네요. 39일, 한 40일 정도. 어느덧 이제 한 달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게 좀 큰 이제 어느 정도 그 조정장을 겪었을 때 제가 세 가지의 그 조정장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관세 쇼크 2025년 4월 달, 엔캐리 청산 2024년 8월 달, 부처빔 2021년 5월 달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먼저 관세 쇼크 때부터 볼게요. 2025년 4월 달. 올해였어요, 올해. 올해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이만큼 조정을 했는데, 이때는 언제 바닥까지 찍었을 때까지 보면은 거의 79일 정도 걸렸습니다. 79일 정도. 79일, 80일 정도. 80일 정도. 그런데 언제 이 찐바닥이 나오고 찐 반등으로 갔느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표시를 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4월 9일이었어요. 이때 4월 9일 날 상승폭을 볼게요. 상승폭을 보시면 무려 8.25% 상승이 나왔습니다. 8.25%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8.25%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제 바닥을 찍었었죠. 이때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는 것처럼 막 겁을 주더니만 8.25% 상승하면서 찐 반등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8.25% 상승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엔캐리 청산 2024년 8월 달 이때거든요. 이때 엔캐리 청산 때. 그러면은 이때도 지금 보시면 이때 8월 이때예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엄청 길었던 그 조정장인데, 일단 바닥을 이때 찍었어요. 8월 6일 날. 그런데 이날 지금 제가 노란색 화살표 표시한 날 8월 8일 날, 8월 8일이 아닌가? 8월 8일 날 그 상승이 11.95%나 나왔습니다. 11.95%. 거의 12%. 그 뒤로 해가지고 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찐바닥은 요때였다. 요때. 그러니까 더 이상 찐바닥을 찍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쭉쭉쭉쭉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12% 정도, 11.95였으니까 12% 정도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예로 든 것이 2021년도 그때 이제 쌍봉을 찍었었잖아요. 쌍봉을 찍으면서 이때도 이제 부처빔이었어요. 부처빔 5월 달에 부처빔이 나오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조정장을 겪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가지고 사상 최고가를 11월에 다시 찍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쌍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때는 어떠했느냐? 찐 반등으로 갔을 때 이때였어요. 이때 그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이때 딱 찍고 지금 갔잖아요. 이때가 지금 7.87%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다. 7.87%. 관세 쇼크 때가 한 8%가 좀 넘었었는데 어쨌든 좀 비슷하죠. 7.8이니까. 그래서 이때 하고 넘어갔다. 근데 찐바닥이 나온 것은 그 전날 이게 아니라 이때였어요. 그죠? 이때. 그러니까는 찐바닥이 나왔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찐바닥을 찍고 지금 제가 노란색 표시했던 이때 6월 27일 날 이때도 그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7.48%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닥을 찍고 나서 한 7% 넘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물론 다시 한번 꺾이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찐바닥은 일단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도 이때는 하루에 7%의 상승이 나오면서 쭉 이제 상승으로 가는, 그래서 11월 달에 고점을 찍는 이런 흐름이 2021년도 상승장 때도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를 볼게요. 현재 지금 막 계속 이제 막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럼 최근에 상승폭이 어떠했느냐? 이때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2.35%, 1.95%, 2.34%, 1.2%, 오늘은 0.4%.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3%도 넘는 상승이 안 나오고 있다. 3%가 넘는 상승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3%, 일본 기준 3% 이상 상승도 없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는 과거로 봤을 때 요때는 한 8%, 요때는 한 12%, 부처빔 때는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도 뭐 최소 여기때가 7%였으니까,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5% 이상의, 어쨌든 과거의 그 패턴대로 본다면 7%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면은 바닥은, 이 찐 바닥은 나왔고 반등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3%의 상승도 나오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오고 나서 뭐 과거 패턴처럼 다시 한번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찐 바닥은 이미 나온 것일 수 있다. 더 이상 그 바닥 아래로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아직까지 그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앞으로의 흐름을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만간에 5% 이상, 7%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은 찐 바닥은 이미 나왔다. 그때 되면은, 만약에 뭐 조만간에 나오게 된다면 이때 98.9K가 이제 찐 바닥이 되고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안 나오고 다시 한번 계속 바닥을 찾으러 간다면 다시 한번 찐 바닥을 만들고 그 이후에 5%에서 7% 정도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5%, 지난 패턴으로 봤을 때는 7% 이상 상승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고, 만약에 그 상승이 나온다 그럼 앞으로 찐 상승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불안불안한데 이것만 좀 볼까요?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오늘 비트도미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다시 깨고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비트의 하락에도 이제 비트도미의 하락은 알트가 좀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비트가 이제 100K를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알트가 하락을 또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불안하지만은 100K를 지키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알트가 좀 더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비트가 이제 100K를 상징적인 가격이죠. 또 심리적인 가격대로 볼 수 있고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면 알트가 다시 또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 세 가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찐 상승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김프, 미증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인데, 김프는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와서 어제는 뭐 1점 후반대까지도 찍었으니까 지금은 다시 또 올라와서 한 2% 초반대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많이 내려왔다. 미증시도 좀 걸리고, 미증시가 해결이 안 됐고, 알트 시즌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39거든요. 어쨌든 여기를 찍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알트가 약해서 가든, 아니면 비트가 떨어졌을 때 알트가 더 많이 떨어져 가서 가든, 어쨌든 여기를 간다는 얘기는 알트가 비트보다는 어쨌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약한 순간이 와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염두해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가면서 알트 불장이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패턴으로 쫙 봤을 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비트 시즌을 가고 알트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좋은 방향은 비트가 상승하는데 알트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거고, 나쁜 방향은 비트가 떨어지는데 알트가 더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트 도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뭐냐면, 비트 시즌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 도미가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트 대비 알트가 약세인 구간이 온다는 얘기는 비트 도미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 도미가 올라가는 구간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다. 이것까지 말씀드릴까요? 미증시. 그러니까 가장 불안한 게 좀 증시예요. 그러니까 어제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이 많이 보이는데 빅테크 쪽에서 좀 붉게 물들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 나스닥은 하락 마감, S&P 500은 소폭의 상승 마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이틀 연속 찍었습니다. 이건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이 0.19%니까 셧다운 해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폭은 미 증시 역시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51선을 한번 깨고 가야 되는데 이때 한번 깼지만 이걸로 과연 열기를 식혔을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요일 하루 51선 하회로 열기시키기 끝? 아직 애매하다고 본다. 셧다운 종료 선언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뭐 크게 나오지 않았죠. 지금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비트도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지금 현재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가면서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찍을지 아니면 사상 최고가를 찍기 전에 51선을 터치를 할지.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비트코인이 지금 약세 이렇게 받고 있을 때 이때 미증시도 같이 그냥 받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설령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조금 더 바닥을 찍는다 하더라도 미증시하고 같이 겪어서 해야지. 나중에 여기서 조금 상승하고 미증시가 떨어졌을 때 이때 비트코인 또 미증시 떨어진다고도 같이 조정받으면 흐름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미증시가 이쯤에서 다시 그냥 하락을 해서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찍고 해서 40일 정도 됐잖아요. 고점 찍고 40일 정도. 제가 지난 멤버십 라이브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정장이 제대로 된 조정장이라면은 조정장이 뭐 30일, 40일 만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뭐 관세 쇼 끝에 얼마나 걸리는지 잠깐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정장이 겪은 만큼 또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걸린 만큼 좀 더 조정을 겪을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기간 내내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난 멤버십 라이브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시기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찐바닥이 나온 여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적으로 5%, 7% 이상 상승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 미증시, 중요한 건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지금이 될지 조금 며칠 뒤에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이렇게 하락을 겪으면서 비트코인도 조금 더 기간이 되면서 확실히 바닥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증시와 함께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이 그림. 그러면서 이제 찐 불량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증시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충분히 더 이제 쭉 상승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고 미증시도 이렇게 51선을 깨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기 때문에 여기도 51선을 확인을 하고 하회해서 충분히 털어내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더 이제 갈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갔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데도 시간이 200일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반 정도 왔을 뿐이다. 물론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 계속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는 이 바닥을 찾으러 가는 과정인데 지금이 여기냐 아니면 이제 바닥이 진짜 찍었느냐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쯤에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상승할까 그거를 정확히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상승하는 흐름이 여기서도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가야지 그래야지 가격적인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조금 있다가 체크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또 어떤 말씀 하셨는지 보고선 리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